현재 시장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8월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시장은 환호하겠지만 자칫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초래하면서 시장에는 큰 변동성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 올리면은 내리고 내리면 다시 또 올리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지금의 이 상승분을 다시 또 언제 내릴지가 정말 걱정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큰 하락이 아닌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한 조정일 것이고 앞으로는 계속적인 그 상승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9월 9일 가장 최근 영상이었죠. 비트코인은 지금 구간이 중요한 반등 베팅 구간이 될 것이고 저는 52,550달러를 기준으로 강한 상승을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정말 다행히도 플러스 6%가량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오늘에서 내일까지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다시 또 판도가 바뀔 수는 있겠으나 저는 기술적인 분석에서 한 번 더 큰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그 근거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번 영상을 간단하게라도 좀 복기를 하고 넘어가면, 저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반등 근거를 상승 다이버런스를 만들고 그 구간을 깨고 다시 말아 올렸던 구간에서 큰 상승이 나왔던 패턴과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 다이버런스를 계속해서 만드는 구간을 의도적으로 하락으로 깨고 다시 구간을 말아 올렸던 그 구간의 공통점을 봤을 때 52.55K를 기준으로 상승을 베팅하기에 정말 괜찮은 구간이 열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추세를, 지금의 초록색 추세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았고 마지막 구간에서 4시간 봉상 상승 다이버런스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면 이후 비트코인 가격 차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따라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를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런스를 만들고 약 플러스 1.12%가량 반등분을 보였고, 그 반등에서 비트코인은 최대 윗꼬리까지 플러스 8%가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결국은 쉽게 생각해서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8월 5일에 나왔던 이 돌파한 추세를, 초록색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8월 25일 추세를 돌파했던 게 첫 번째로 나왔고, 이후 여러 차례 비농업 고용지수와 같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테스트하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 8월 28일, 지금 노란색 추세 라인인 8월 28일 나왔던 이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역시나 그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안에서 흔드는 움직임이라면 저는 비트코인 신규 매수의 기회로도 볼 예정이고, 지금처럼 큰 반등이 나오기 전에 제가 유튜브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여나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도 신규 투자자 역시도 9월 7일에 나왔던 이 저점 자리인 52.55K를 기준으로는 상승으로 베팅하기에 저는 지금도 역시나 충분히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1차 목표 구간을 비트코인 도미넌스 기준으로는 8월 28일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 달러 차트 기준 61.16K를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값으로 보고 있는 61.16K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2차 목표값은 8월 26일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 여기가 정확하게 65K입니다. 2차 목표값을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저는 주봉 기준에서 64.22K를 돌파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할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는데, 주봉 기준에서 64.22K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되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이 장기적인 상승뷰를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상승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봉으로 넘어가서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주봉 기준 양봉 마감되는 구간이 64.
64.22K이고 64.22K는 8월 마지막 주에 마감된 장대 음봉의 시가 부근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주봉 기준에서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던 그 구간의 시가 구간에서는 강한 저항대를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과거 차트, 자 18년도 차트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 이상 음봉 떨어졌던 자 이런 구간, 자 이런 구간도 결국은 추후에 봤을 때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결국 그 자리를 돌파했을 때 강한 상승이 나왔듯이 비트코인 주봉 기준에서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빠졌던 음봉 캔들의 시가 자리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간도 맞지만 반대로 돌파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후 캔들도 보게 되면 뭐 이런 구간에서도 마이너스 10% 이상 음봉 떠였던 자리를 자 돌파해서 봉 마감하게 되면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도 넘기는 상승으로 이어졌던 구간. 자, 그리고 이후에 FTX 사태 때도 동일합니다. 이때 때도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음봉 빠졌던 구간을 돌파하고 결국 그 뒤에 하락이 나왔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게 된다면 추후 계속해서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럼 다시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현재 자리에서도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음봉으로 빠졌던 구간이 8월 마지막 주에 나왔던 캔들, 이 자리가 64.22K로 저항대를 만들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추후 반등하는 움직임에서 이전에 18년도 차트랑 동일하게 해당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분은 나올 수 있지만 주봉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캔들이 나와준다면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최근에 횡보가 길어지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음봉 저항대를 계속해서 만들고 떨어지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이랑 조금 유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과거의 21년도 고점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음봉 저항대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차트를 횡보했던 구간입니다. 과거 21년도처럼 똑같이 급락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캔들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횡보가 길어지면서 음봉 저항대를 계속해서 만들고 횡보를 한다는 거는 사실 좋은 의미로 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경기 침체라는 그 우려감이 사실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그 리스크 관리를 잘 잡으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저는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제가 리스크 관리를 두고 있는 구간은 말씀드렸던 52.55K를 기준으로 상승의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린다면 바로 직전에 나왔던 8월 5일에 나왔던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빠졌던 이 자리가 49K까지도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단기 상승을 바라볼지 혹은 장기적으로 물량을 모아갈지에 대한 그 기준을 잘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한 구간이 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지 못한다면 단기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그 단기 조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그 조정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 구간으로 볼 예정이고, 결과적으로 저는 크게 상승하는 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은 8월 5일을 기준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뭐 올렸던 걸 다시 내리기도 하고 내렸던 걸 다음날 다시 또 올리기도 하고 사실 상당히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를 부합하거나 혹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미 약 1년 정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큰 폭에 대한 그 하락을 멈추고 점점 물가가 고착화되어 가면서 이미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사실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반응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과거의 파월도 물가 둔화에 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목표치인 2%까지, 인플레이션 지수가 2%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9월 FOMC에서는 물가 지표랑은 조금은 별개로 금리 인하는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최대한 시장에서 그 예측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저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시장을 좀 보고 있고, 현재 이 기관별로 예측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측치를 낸 것을 보더라도 코어 CPI만 봤을 때 뭐 3.1, 3.1, 3.1 그리고 3.2 대부분이 3.1에서 3.2%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달에 발표된 게 3.2%니까 그 수준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사실 무리 없이 좀 상승으로 할 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 혹은 크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최근에 나왔던 저점 자리인 52.5
55K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술적인 지표에서도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유튜브 고정 댓글에 저희 웰시 투자그룹에 새로운 애널리스트, 수석 애널리스트 분이 새로 영입된 두 분께 좀 관점 공유방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었는데 50명씩 해서 100분만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제 2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점 공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들어오셔서 도움이 안 되면은 이후에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이니까 그래도 문이 닫히기 전에는 들어오셔서 관점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